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의 깊이를 탐험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만약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연구 중 가장 논란이 되어 금기시되었던 내용 속에 여성의 행동을 완벽하게 해독하는 열쇠가 숨겨져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를 묶어온 사회적 통념과 도덕적 올바름이라는 장막 아래 여성의 상위 소득 남성을 선호하는 본능부터 교묘한 감정 조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설명하는 심리적 청사진이 묻혀 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완벽히 익히는 것이 당신에게 사랑과 권력, 그리고 인생에서 거의 불공평할 정도의 우위를 가져다 준다면 당신은 그 지도를 펼쳐보시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인간관계에 깊은 통찰을 준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은 지식을 탐구하는 여정에 큰 동력이 됩니다. 이제 당신이 이제껏 본 것 중 가장 깊고 어두운 심리학 시리즈의 문을 엽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평생 여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거짓말에 속아왔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동화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진정한 너의 모습을 보여줘라. 그녀를 여왕처럼 대하라.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와 같은 달콤한 말들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관계가 엇갈리고 이혼율은 치솟으며 외로움이라는 전염병은 한 세대 전체를 삼키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마치 유령처럼 헤매고 있습니다. 만약 그 해답이 사회가 애써 지우려 했던 한 남자의 금고 속에 바로 우리 눈앞에 숨겨져 있었다면 어떨까요? 프로이트의 가장 폭발적인 연구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나 자아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훗날 의도적으로 억압된 여성 선택의 성심리적 역학에 관한 일련의 비공개 강의록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현대 심리학자들이 경악할 만한 정밀함으로 여성의 무의식을 해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엔나의 늑대 소녀라는 사례는 단연 독보적입니다. 1897년 프로이트는 부유한 사교계 명사를 치료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는 우아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힌 뒤 그녀는 구혼자들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다정한 애정으로 그들을 유혹한 뒤 아무런 설명도 없이 몇 주씩 자취를 감추는 시기였습니다. 프로이트는 이 행동의 원인을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6살 때 자신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사회적 명성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녀가 무의식 중에 배운 교훈은 이것이었습니다. 권력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은 그것을 어떻게 얻어내야 하는지 일찍부터 배운다. 이제부터 소름 끼치는 진실이 드러납니다. 프로이트는 여성의 욕망이 착한 남자나 나쁜 남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극성, 즉 안전과 위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극정성인 남편을 두고도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며 범죄자와 바람을 피우는 여성들의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왜일까요? 무의식은 서사적 갈등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드라마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프로이트의 낡은 이론이 아닙니다. 현대 연구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2012년 텍사스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통제된 예측 불가능성을 보이는 남성에게 52%나 더 강하게 끌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심리학 저널에 실린 또 다른 연구에서는 남성이 객관적으로 덜 매력적이더라도 다른 여성들이 그를 원한다고 믿을 때 여성들은 그 남성을 더 매력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수백만 년에 걸쳐 설계된 진화적 회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남성들이 체스를 둘 때 여성들은 4차원 장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일단 이 게임의 판을 보기 시작하면 결코 이전처럼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계속 눈을 감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도를 손에 넣겠습니까? 만약 여성 심리에는 두 번째 층, 프로이트조차 발표를 주저했을 만큼 어두운 또 다른 층이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녀가 내리는 모든 선택을 조용히 지배하는 거대한 힘. 그리고 당신이 그 힘을 마스터하는 순간 당신은 두 번 다시 조종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자신이 거대한 게임의 판 위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사랑이 논리적이라고 믿고 공정함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충분히 노력하고 희생하고 자신을 증명하면 보상받을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여성은 제공자와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극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프로이트의 숨겨진 연구가 그 이유를 명백히 밝혀줍니다. 그의 비공개 노트 깊숙한 곳에는 그가 그림자 회로라고 불렀던 개념이 묻혀 있었습니다. 이성과 도덕, 심지어 여성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는 영역 너머에서 매력을 관장하는 무의식적인 메커니즘. 그는 여성이 말로 원하는 것과 그녀가 실제로 반응하는 것 사이에 극명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로의 비밀을 푸는 남성들은 단순히 여성에게 성공하는 것을 넘어 그녀들을 재구성합니다. 1901년에 백작 부인과 마구간직이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프로이트는 자기까지 있는 남편을 버리고 문맹인 마구간지기에게 떠나버린 한 귀족 여성의 상담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회는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부와 지위, 안전을 모두 내던질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프로이트는 어두운 진실을 파헤쳤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아내를 숭배하고 그녀의 의견에 따랐으며 그녀의 인정을 갈구했습니다. 반면 마구간지기는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며칠씩 사라졌다가 나타났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관심이 그녀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것은 외외적인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프로이트의 파일은 비슷한 사례들로 가득합니다. 자신에게 복종하는 남자는 경멸하면서도 자신에게 저항하는 남자에게는 병적으로 집착하는 여성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왜일까요? 여성의 무의식은 사랑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남자의 관심을 거저받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고 싶어 합니다. 현대 진화 심리학 연구 또한 이를 뒷받침합니다. 2017년의 한 연구는 여성이 선택적 정서 비계방성, 즉 때로는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남성에게 훨씬 더 강한 매력을 느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쉽게 번역하자면 당신이 덜 신경 쓸수록 그녀는 더 신경 쓴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더욱 어두워집니다. 프로이트는 여성의 행동에서 시험 메커니즘 2라 부르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여성들은 종종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한 채 남성이 압박감 속에서 무너지는지를 보기 위해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그들은 싸움을 걸고 드라마를 만들고 애정을 거두어들입니다. 이것은 잔인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무의식이 상대의 약점을 탐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에서 무너지는 남자는 탈락합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남자는 그녀 내면의 원초적인 무언가를 자극합니다.
역사는 그 예시들로 가득합니다. 클레오파트라를 보십시오. 그녀는 순종으로 시저와 안토니우스를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도전하고 그들을 조종했으며 그들의 지배력을 증명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에게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연구들조차 여성이 가끔씩 통제된 무관심을 보이는 남성과의 관계에 더 오래 머무르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잔인해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녀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교훈은 무엇일까요? 기사도 정신은 죽었습니다. 착한 남자는 꼴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게임에 참여조차 하지 못합니다. 이 게임의 판은 기울어져 있지만 규칙은 명확합니다. 그녀의 욕망은 당신의 헌신이 아니라 당신의 기피에 의해 점화됩니다. 만약 여기에 세 번째 층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한 여성을 당신에게 중독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심리적 방아쇠. 그녀의 정신 깊숙한 곳에 묻혀 있어 그녀 자신조차 그 존재를 모르는 흰말입니다. 모든 남자의 인생에는 진실을 깨닫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랑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는 진실을, 힘이나 잔인함이 아닌 훨씬 더 강력한 것, 바로 심리적 지렛대를 통해서 말입니다. 프로이트는 이것을 중독 프로토콜이라 불렀습니다. 한번 활성화되면 여성이 당신을 결코 잊을 수 없게 만드는 일련의 무의식적 방아쇠들. 이것은 조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성의 욕망이 지닌 가공되지 않은 날것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05년에 오페라 가수와 시인의 사례를 생각해 보십시오. 프로이트는 유명 소프라노 가수가 자신의 경력과 부, 심지어 가족까지 버리고 자신을 변덕스러운 무관심으로 대하는 무일푼 작가를 쫓아다니는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왜 그러냐는 질문에 그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곁에 있을 땐 살아있음을 느껴요. 그가 떠나면 속이 텅 비는 것 같아요. 프로이트의 진단은 바로 간헐적 강화였습니다. 그 시인은 그녀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쏟아붓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폭발적으로 관심을 주었고 바로 그 예측 불가능성이 그녀를 마약처럼 오가맨 것입니다. 현대 뇌과학이 이를 증명합니다. 2014년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뇌의 보상 시스템은 일관된 보상보다 예측 불가능한 보상에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슬롯머신이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불건전한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적인 차이는 당신이 그 리듬을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주면 그녀는 지루해하고 너무 적게 주면 그녀는 관심을 끕니다. 하지만 정확한 순간에 정확한 양만큼만 제공한다면 당신은 그녀의 집착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프로이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여성이 단순히 관심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대비를 갈망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가장 논란이 많았던 실험 중 하나는 한 집단의 여성들에게 2명의 남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한 명은 일관되게 친절했고 다른 한 명은 따뜻함과 차가운 무관심 사이를 오갔습니다. 여성의 73%는 그의 행동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측 불가능한 남자에게 끌렸습니다. 왜일까요? 감정적 안정감은 편안함을 주지만 감정적 긴장감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착한 남자들이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감정의 평행선만을 제공합니다. 정점도, 계곡도, 위험도 없습니다. 반면 존재감과 부재, 따뜻함과 미스터리 사이를 능숙하게 오가는 남자는
그녀의 신경계를 재구성하여 그를 갈망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개임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의 욕망은 불확실성 위에서 번성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유혹자들은 이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카사노바는 신뢰성으로 여성의 마음을 얻지 않았습니다. 그는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됨으로써 그녀들을 얻었습니다. 그는 몇 주씩 사라졌다가 그녀를 숨막히게 만드는 단 한 통의 편지와 함께 다시 나타나곤 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 보낸 편지들은 사랑에 빠진 넋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밀고 당기기에 계산된 걸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예측 가능성의 패턴을 깨뜨리십시오. 항상 그녀의 문자에 즉시 답장한다면 멈추십시오. 항상 당신이 먼저 약속을 잡는다면 한 발 물러서십시오. 그녀가 궁금해하게 만드십시오. 그녀가 당신을 쫓게 만드십시오. 둘째, 감정의 대비를 만드십시오. 따뜻하되 필사적이지는 마십시오. 매력적이되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지는 마십시오. 목표는 그녀가 당신의 관심에 대해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그 관심을 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프로이트가 발견한 것은 현대 심리학의 근간을 뒤흔들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비공개 정신병원 기록에는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100년 동안 봉인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식적으로는 경멸하는 남자와 떨어지면 신체적으로 아프기까지 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집착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원초적인 무언가였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진실은 당신도 이와 똑같은 생물학적 스위치를 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에 관한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결코 파악하지 못할 진실. 여성은 눈앞의 남자와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무언가를 열어주는 남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프로이트의 가장 폭발적인 연구는 유혹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변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영원한 헌신을 얻는 열쇠가 그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녀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909년의 조각가와 뮤즈 사례를 생각해 보십시오. 프로이트는 유명한 예술가를 분석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연인을 두었는데 모두 그와 함께 있기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한 똑똑하고 아름다운 여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그녀들의 애정을 구걸하지 않았고 쫓아다니지도 않았으며 영원을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를 했습니다. 그는 그녀들이 존재조차 몰랐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수줍음 많던 한 상속녀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다른 남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저는 쟁취해야 할 전리품이었어요. 하지만 그와 함께 있을 때 저는 제가 알지 못했던 누군가가 되었어요. 거칠고 두려움이 없으며 살아 숨쉬는 존재가요. 프로이트는 이것을 감정의 연금술이라고 불렀습니다. 여성의 잠재력을 당신의 존재에 대한 중독으로 바꾸는 과정. 현대 심리학은 이를 증명합니다. 2018년 성격 및 사회심리학 저널의 한 연구는 사람들이 자신의 자아 개념을 확장시켜주는 파트너, 즉 자신을 더 낫고 역동적인 버전으로 느끼게 해주는 파트너에게 가장 강하게 끌린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공허한 칭찬은 일시적인 쾌락만을 만듭니다. 진정한 연금술은 긴장감을 필요로 합니다.
그 조각가는 자신의 뮤즈에게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찰 속에서 무언가가 점화되었습니다. 이는 관계 전문가 에스더 페렐의 발견과도 일치합니다. 사랑은 편안함과 도전 사이의 공간에서 번성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남자는 여성을 안전하게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성이 진화하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그녀의 잠재력을 비추는 거울이 되십시오. 대부분의 남성들은 여성이 이미 알고 있는 것, 즉 그녀의 아름다움이나 매력을 되비춰줄 뿐입니다. 연금술사는 그녀가 될 수 있는 모습을 비춥니다. 만약 그녀가 재능은 있지만 게으르다면 그녀를 감싸주지 마십시오. 그녀가 자신의 재능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해주십시오. 만약 그녀가 용감하지만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면 그녀 자신에게 베팅하도록 도전하십시오. 둘째, 당신의 존재를 촉매제로 만드십시오. 목표는 그녀의 현실 도피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현실과 마주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인들은 이것을 통달했습니다. 바이런 경은 시로 여성을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성들이 시에 영감을 주는 그런 여성이 되고 싶게 만들므로써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피카소는 단지 그의 뮤즈들을 그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들을 재창조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이트의 마지막 발견은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여성의 애착이 당신에게 생물학적으로 각인되어 버리는 심리적인 돌아올 수 없는 지점. 역사상 왕, 정복자, 그리고 사이비 교주들이 사용해왔던 너무나도 강력한 비밀. 그것이 바로 마지막 장입니다. 모든 위대한 유혹에는 무언가 전환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녀의 관심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강박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 프로이트의 가장 금기시된 연구는 이것이 시적인 과장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현실임을 보여줍니다. 그의 검열된 비엔나 일기장에는 떠날 수 없었던 환자의 살해 연구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신을 학대하는 남자에게 너무나 심리적으로 묶여 있어서 탈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조차 머무르기를 선택했던 한 여성. 이유를 묻자 그녀는 가장 끔찍한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나 자신이 되는 것 같으니까요. 이것은 스톡홀름 증후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더 깊은 무언가, 프로이트가 성심리적 각인이라 명명한 것이었습니다. 갓 부화한 새끼 오리가 처음 본 움직이는 대상을 평생 어미로 따르는 것처럼 인간도 특정한 조건 하에서 원초적인 애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현대 뇌과학이 이를 증명합니다. MRI 스캔은 강렬한 낭만적 사랑이 코카인 중독과 동일한 뇌 영역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착하거나 잔인한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일련의 생물학적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 과정은 심리학자들이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의 깊이를 탐험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만약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연구 중 가장 논란이 되어 금기시되었던 내용 속에 여성의 행동을 완벽하게 해독하는 열쇠가 숨겨져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를 묶어온 사회적 통념과 도덕적 올바름이라는 장막 아래 여성의 상위 소득 남성을 선호하는 본능부터 교묘한 감정 조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설명하는 심리적 청사진이 묻혀 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완벽히 익히는 것이 당신에게 사랑과 권력, 그리고 인생에서 거의 불공평할 정도의 우위를 가져다 준다면 당신은 그 지도를 펼쳐보시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인간관계에 깊은 통찰을 준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은 지식을 탐구하는 여정에 큰 동력이 됩니다. 이제 당신이 이제껏 본 것 중 가장 깊고 어두운 심리학 시리즈의 문을 엽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평생 여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거짓말에 속아왔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동화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진정한 너의 모습을 보여줘라. 그녀를 여왕처럼 대하라.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와 같은 달콤한 말들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관계가 엇갈리고 이혼율은 치솟으며 외로움이라는 전염병은 한 세대 전체를 삼키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마치 유령처럼 헤매고 있습니다. 만약 그 해답이 사회가 애써 지우려 했던 한 남자의 금고 속에 바로 우리 눈앞에 숨겨져 있었다면 어떨까요? 프로이트의 가장 폭발적인 연구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나 자아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훗날 의도적으로 억압된 여성 선택의 성심리적 역학에 관한 일련의 비공개 강의록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현대 심리학자들이 경악할 만한 정밀함으로 여성의 무의식을 해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엔나의 늑대 소녀라는 사례는 단연 독보적입니다. 1897년 프로이트는 부유한 사교계 명사를 치료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는 우아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힌 뒤 그녀는 구혼자들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다정한 애정으로 그들을 유혹한 뒤 아무런 설명도 없이 몇 주씩 자취를 감추는 시기였습니다. 프로이트는 이 행동의 원인을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6살 때 자신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사회적 명성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녀가 무의식 중에 배운 교훈은 이것이었습니다. 권력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은 그것을 어떻게 얻어내야 하는지 일찍부터 배운다. 이제부터 소름 끼치는 진실이 드러납니다. 프로이트는 여성의 욕망이 착한 남자나 나쁜 남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극성, 즉 안전과 위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극정성인 남편을 두고도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며 범죄자와 바람을 피우는 여성들의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왜일까요? 무의식은 서사적 갈등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드라마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프로이트의 낡은 이론이 아닙니다. 현대 연구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2012년 텍사스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통제된 예측 불가능성을 보이는 남성에게 52%나 더 강하게 끌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심리학 저널에 실린 또 다른 연구에서는 남성이 객관적으로 덜 매력적이더라도 다른 여성들이 그를 원한다고 믿을 때 여성들은 그 남성을 더 매력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수백만 년에 걸쳐 설계된 진화적 회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남성들이 체스를 둘 때 여성들은 4차원 장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일단 이 게임의 판을 보기 시작하면 결코 이전처럼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계속 눈을 감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도를 손에 넣겠습니까? 만약 여성 심리에는 두 번째 층,
프로이트조차 발표를 주저했을 만큼 어두운 또 다른 층이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녀가 내리는 모든 선택을 조용히 지배하는 거대한 힘. 그리고 당신이 그 힘을 마스터하는 순간 당신은 두 번 다시 조종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자신이 거대한 게임의 판 위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사랑이 논리적이라고 믿고 공정함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충분히 노력하고 희생하고 자신을 증명하면 보상받을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여성은 제공자와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극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프로이트의 숨겨진 연구가 그 이유를 명백히 밝혀줍니다. 그의 비공개 노트 깊숙한 곳에는 그가 그림자 회로라고 불렀던 개념이 묻혀 있었습니다. 이성과 도덕, 심지어 여성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는 영역 너머에서 매력을 관장하는 무의식적인 메커니즘. 그는 여성이 말로 원하는 것과 그녀가 실제로 반응하는 것 사이에 극명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로의 비밀을 푸는 남성들은 단순히 여성에게 성공하는 것을 넘어 그녀들을 재구성합니다. 1901년에 백작 부인과 마구간직이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프로이트는 자기까지 있는 남편을 버리고 문맹인 마구간지기에게 떠나버린 한 귀족 여성의 상담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회는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부와 지위, 안전을 모두 내던질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프로이트는 어두운 진실을 파헤쳤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아내를 숭배하고 그녀의 의견에 따랐으며 그녀의 인정을 갈구했습니다. 반면 마구간지기는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며칠씩 사라졌다가 나타났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관심이 그녀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것은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프로이트의 파일은 비슷한 사례들로 가득합니다. 자신에게 복종하는 남자는 경멸하면서도 자신에게 저항하는 남자에게는 병적으로 집착하는 여성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왜일까요? 여성의 무의식은 사랑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남자의 관심을 거저받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고 싶어 합니다. 현대 진화 심리학 연구 또한 이를 뒷받침합니다. 2017년의 한 연구는 여성이 선택적 정서 비계방성, 즉 때로는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남성에게 훨씬 더 강한 매력을 느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쉽게 번역하자면 당신이 덜 신경 쓸수록 그녀는 더 신경 쓴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더욱 어두워집니다. 프로이트는 여성의 행동에서 시험 메커니즘이라 부르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여성들은 종종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한 채 남성이 압박감 속에서 무너지는지를 보기 위해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그들은 싸움을 걸고 드라마를 만들고 애정을 거두어들입니다. 이것은 잔인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무의식이 상대의 약점을 탐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에서 무너지는 남자는 탈락합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남자는 그녀 내면의 원초적인 무언가를 자극합니다. 역사는 그 예시들로 가득합니다. 클레오파트라를 보십시오. 그녀는 순종으로 시저와 안토니우스를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도전하고 그들을 조종했으며 그들의 지배력을 증명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에게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연구들조차 여성이 가끔씩 통제된 무관심을 보이는 남성과의 관계에 더 오래 머무르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잔인해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녀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교훈은 무엇일까요? 기사도 정신은 죽었습니다. 착한 남자는 꼴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게임에 참여조차 하지 못합니다. 이 게임의 판은 기울어져 있지만 규칙은 명확합니다. 그녀의 욕망은 당신의 헌신이 아니라 당신의 깊이에 의해 점화됩니다. 만약 여기에 세 번째 층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한 여성을 당신에게 중독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심리적 방아쇠. 그녀의 정신 깊숙한 곳에 묻혀 있어 그녀 자신조차 그 존재를 모르는 흰말입니다. 모든 남자의 인생에는 진실을 깨닫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랑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는 진실을, 힘이나 잔인함이 아닌 훨씬 더 강력한 것, 바로 심리적 지렛대를 통해서 말입니다. 프로이트는 이것을 중독 프로토콜이라 불렀습니다. 한번 활성화되면 여성이 당신을 결코 잊을 수 없게 만드는 일련의 무의식적 방아쇠들. 이것은 조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성의 욕망이 지닌 가공되지 않은 날것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05년에 오페라 가수와 시인의 사례를 생각해 보십시오. 프로이트는 유명 소프라노 가수가 자신의 경력과 부, 심지어 가족까지 버리고 자신을 변덕스러운 무관심으로 대하는 무일푼 작가를 쫓아다니는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왜 그러냐는 질문에 그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곁에 있을 땐 살아있음을 느껴요. 그가 떠나면 속이 텅 비는 것 같아요. 프로이트의 진단은 바로 간헐적 강화였습니다. 그 시인은 그녀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쏟아붓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폭발적으로 관심을 주었고 바로 그 예측 불가능성이 그녀를 마약처럼 오가맨 것입니다. 현대 뇌과학이 이를 증명합니다. 2014년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뇌의 보상 시스템은 일관된 보상보다 예측 불가능한 보상에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슬롯머신이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불건전한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적인 차이는 당신이 그 리듬을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주면 그녀는 지루해하고 너무 적게 주면 그녀는 관심을 끕니다. 하지만 정확한 순간에 정확한 양만큼만 제공한다면 당신은 그녀의 집착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프로이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여성이 단순히 관심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대비를 갈망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가장 논란이 많았던 실험 중 하나는 한 집단의 여성들에게 두 명의 남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한 명은 일관되게 친절했고 다른 한 명은 따뜻함과 차가운 무관심 사이를 오갔습니다. 여성의 73%는 그의 행동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측 불가능한 남자에게 끌렸습니다. 왜일까요? 감정적 안정감은 편안함을 주지만 감정적 긴장감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착한 남자들이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감정의 평행선만을 제공합니다. 정점도, 계곡도, 위험도 없습니다. 반면 존재감과 부재, 따뜻함과 미스터리 사이를 능숙하게 오가는 남자는 그녀의 신경계를 재구성하여 그를 갈망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게임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의 욕망은 불확실성 위에서 번성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유혹자들은 이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카사노바는 신뢰성으로 여성의 마음을 얻지 않았습니다. 그는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됨으로써 그녀들을 얻었습니다. 그는 몇 주씩 사라졌다가 그녀를 숨막히게 만드는 단 한 통의 편지와 함께 다시 나타나곤 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 보낸 편지들은 사랑에 빠진 넋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밀고 당기기에 계산된 걸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예측 가능성의 패턴을 깨뜨리십시오. 항상 그녀의 문자에 즉시 답장한다면 멈추십시오. 항상 당신이 먼저 약속을 잡는다면 한 발 물러서십시오. 그녀가 궁금해하게 만드십시오. 그녀가 당신을 쫓게 만드십시오. 둘째, 감정의 대비를 만드십시오. 따뜻하되 필사적이지는 마십시오. 매력적이되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지는 마십시오. 목표는 그녀가 당신의 관심에 대해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그 관심을 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프로이트가 발견한 것은 현대 심리학의 근간을 뒤흔들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비공개 정신병원 기록에는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100년 동안 봉인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식적으로는 경멸하는 남자와 떨어지면 신체적으로 아프기까지 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집착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원초적인 무언가였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진실은 당신도 이와 똑같은 생물학적 스위치를 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에 관한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결코 파악하지 못할 진실. 여성은 눈앞의 남자와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무언가를 열어주는 남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프로이트의 가장 폭발적인 연구는 유혹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변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영원한 헌신을 얻는 열쇠가 그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녀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909년의 조각가와 뮤즈 사례를 생각해 보십시오. 프로이트는 유명한 예술가를 분석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연인을 두었는데 모두 그와 함께 있기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한 똑똑하고 아름다운 여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그녀들의 애정을 구걸하지 않았고 쫓아다니지도 않았으며 영원을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를 했습니다. 그는 그녀들이 존재조차 몰랐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수줍음 많던 한 상속녀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다른 남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저는 쟁취해야 할 전리품이었어요. 하지만 그와 함께 있을 때 저는 제가 알지 못했던 누군가가 되었어요. 거칠고 두려움이 없으며 살아 숨쉬는 존재가요. 프로이트는 이것을 감정의 연금술이라고 불렀습니다. 여성의 잠재력을 당신의 존재에 대한 중독으로 바꾸는 과정. 현대 심리학은 이를 증명합니다. 2018년 성격 및 사회심리학 저널의 한 연구는 사람들이 자신의 자아 개념을 확장시켜주는 파트너, 즉 자신을 더 낫고 역동적인 버전으로 느끼게 해주는 파트너에게 가장 강하게 끌린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공허한 칭찬은 일시적인 쾌락만을 만듭니다. 진정한 연금술은 긴장감을 필요로 합니다. 그 조각가는 자신의 뮤즈에게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찰 속에서 무언가가 점화되었습니다. 이는 관계 전문가 에스더 페렐의 발견과도 일치합니다. 사랑은 편안함과 도전 사이의 공간에서 번성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남자는 여성을 안전하게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성이 진화하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그녀의 잠재력을 비추는 거울이 되십시오. 대부분의 남성들은 여성이 이미 알고 있는 것, 즉 그녀의 아름다움이나 매력을 되비춰줄 뿐입니다. 연금술사는 그녀가 될 수 있는 모습을 비춥니다. 만약 그녀가 재능은 있지만 게으르다면 그녀를 감싸주지 마십시오. 그녀가 자신의 재능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해주십시오. 만약 그녀가 용감하지만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면 그녀 자신에게 베팅하도록 도전하십시오. 둘째, 당신의 존재를 촉매제로 만드십시오. 목표는 그녀의 현실 도피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현실과 마주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인들은 이것을 통달했습니다. 바이런 경은 시로 여성을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성들이 시에 영감을 주는 그런 여성이 되고 싶게 만들므로써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피카소는 단지 그의 뮤즈들을 그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들을 재창조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이트의 마지막 발견은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여성의 애착이 당신에게 생물학적으로 각인되어 버리는 심리적인 돌아올 수 없는 지점. 역사상 왕, 정복자, 그리고 사이비 교주들이 사용해왔던 너무나도 강력한 비밀. 그것이 바로 마지막 장입니다. 모든 위대한 유혹에는 무언가 전환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녀의 관심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강박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 프로이트의 가장 금기시된 연구는 이것이 시적인 과장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현실임을 보여줍니다. 그의 검열된 비엔나 일기장에는 떠날 수 없었던 환자의 살해 연구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신을 학대하는 남자에게 너무나 심리적으로 묶여 있어서 탈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조차 머무르기를 선택했던 한 여성. 이유를 묻자 그녀는 가장 끔찍한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나 자신이 되는 것 같으니까요. 이것은 스톡홀름 증후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더 깊은 무언가, 프로이트가 성심리적 각인이라 명명한 것이었습니다. 갓 부화한 새끼 오리가 처음 본 움직이는 대상을 평생 어미로 따르는 것처럼 인간도 특정한 조건 하에서 원초적인 애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현대 뇌과학이 이를 증명합니다. MRI 스캔은 강렬한 낭만적 사랑이 코카인 중독과 동일한 뇌 영역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착하거나 잔인한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일련의 생물학적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 과정은 심리학자들이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의 깊이를 탐험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만약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연구 중 가장 논란이 되어 금기시되었던 내용 속에 여성의 행동을 완벽하게 해독하는 열쇠가 숨겨져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를 묶어온 사회적 통념과 도덕적 올바름이라는 장막 아래 여성의 상위 소득 남성을 선호하는 본능부터 교묘한 감정 조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설명하는 심리적 청사진이 묻혀 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완벽히 익히는 것이 당신에게 사랑과 권력, 그리고 인생에서 거의 불공평할 정도의 우위를 가져다 준다면 당신은 그 지도를 펼쳐보시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인간관계에 깊은 통찰을 준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은 지식을 탐구하는 여정에 큰 동력이 됩니다. 이제 당신이 이제껏 본 것 중 가장 깊고 어두운 심리학 시리즈의 문을 엽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평생 여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거짓말에 속아왔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동화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진정한 너의 모습을 보여줘라. 그녀를 여왕처럼 대하라.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와 같은 달콤한 말들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관계가 엇갈리고 이혼율은 치솟으며 외로움이라는 전염병은 한 세대 전체를 삼키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마치 유령처럼 헤매고 있습니다. 만약 그 해답이 사회가 애써 지우려 했던 한 남자의 금고 속에 바로 우리 눈앞에 숨겨져 있었다면 어떨까요? 프로이트의 가장 폭발적인 연구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나 자아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훗날 의도적으로 억압된 여성 선택의 성심리적 역학에 관한 일련의 비공개 강의록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현대 심리학자들이 경악할 만한 정밀함으로 여성의 무의식을 해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엔나의 늑대 소녀라는 사례는 단연 독보적입니다. 1897년 프로이트는 부유한 사교계 명사를 치료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는 우아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힌 뒤 그녀는 구혼자들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다정한 애정으로 그들을 유혹한 뒤 아무런 설명도 없이 몇 주씩 자취를 감추는 시기였습니다. 프로이트는 이 행동의 원인을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6살 때 자신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사회적 명성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녀가 무의식 중에 배운 교훈은 이것이었습니다. 권력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은 그것을 어떻게 얻어내야 하는지 일찍부터 배운다. 이제부터 소름 끼치는 진실이 드러납니다. 프로이트는 여성의 욕망이 착한 남자나 나쁜 남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극성, 즉 안전과 위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극정성인 남편을 두고도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며 범죄자와 바람을 피우는 여성들의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왜일까요? 무의식은 서사적 갈등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드라마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프로이트의 낡은 이론이 아닙니다. 현대 연구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2012년 텍사스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통제된 예측 불가능성을 보이는 남성에게 52%나 더 강하게 끌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심리학 저널에 실린 또 다른 연구에서는 남성이 객관적으로 덜 매력적이더라도 다른 여성들이 그를 원한다고 믿을 때 여성들은 그 남성을 더 매력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수백만 년에 걸쳐 설계된 진화적 회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남성들이 체스를 둘 때 여성들은 4차원 장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일단 이 게임의 판을 보기 시작하면 결코 이전처럼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계속 눈을 감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도를 손에 넣겠습니까? 만약 여성 심리에는 두 번째 층, 프로이트조차 발표를 주저했을 만큼 어두운 또 다른 층이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녀가 내리는 모든 선택을 조용히 지배하는 거대한 힘. 그리고 당신이 그 힘을 마스터하는 순간 당신은 두 번 다시 조종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자신이 거대한 게임의 판 위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사랑이 논리적이라고 믿고 공정함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충분히 노력하고 희생하고 자신을 증명하면 보상받을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여성은 제공자와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극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프로이트의 숨겨진 연구가 그 이유를 명백히 밝혀줍니다. 그의 비공개 노트 깊숙한 곳에는 그가 그림자 회로라고 불렀던 개념이 묻혀 있었습니다. 이성과 도덕, 심지어 여성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는 영역 너머에서 매력을 관장하는 무의식적인 메커니즘. 그는 여성이 말로 원하는 것과 그녀가 실제로 반응하는 것 사이에 극명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로의 비밀을 푸는 남성들은 단순히 여성에게 성공하는 것을 넘어 그녀들을 재구성합니다. 1901년에 백작 부인과 마구간직이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프로이트는 자기까지 있는 남편을 버리고 문맹인 마구간지기에게 떠나버린 한 귀족 여성의 상담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회는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부와 지위, 안전을 모두 내던질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프로이트는 어두운 진실을 파헤쳤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아내를 숭배하고 그녀의 의견에 따랐으며 그녀의 인정을 갈구했습니다. 반면 마구간지기는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며칠씩 사라졌다가 나타났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관심이 그녀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것은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프로이트의 파일은 비슷한 사례들로 가득합니다. 자신에게 복종하는 남자는 경멸하면서도 자신에게 저항하는 남자에게는 병적으로 집착하는 여성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왜일까요? 여성의 무의식은 사랑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남자의 관심을 거저받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고 싶어 합니다. 현대 진화 심리학 연구 또한 이를 뒷받침합니다. 2017년의 한 연구는 여성이 선택적 정서 비개방성, 즉 때로는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남성에게 훨씬 더 강한 매력을 느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쉽게 번역하자면 당신이 덜 신경 쓸수록 그녀는 더 신경 쓴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더욱 어두워집니다. 프로이트는 여성의 행동에서 시험 메커니즘이라 부르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여성들은 종종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한 채 남성이 압박감 속에서 무너지는지를 보기 위해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그들은 싸움을 걸고 드라마를 만들고 애정을 거두어들입니다. 이것은 잔인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무의식이 상대의 약점을 탐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에서 무너지는 남자는 탈락합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남자는 그녀 내면의 원초적인 무언가를 자극합니다. 역사는 그 예시들로 가득합니다. 클레오파트라를 보십시오. 그녀는 순종으로 시저와 안토니우스를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도전하고 그들을 조종했으며 그들의 지배력을 증명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에게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연구들조차 여성이 가끔씩 통제된 무관심을 보이는 남성과의 관계에 더 오래 머무르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잔인해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녀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교훈은 무엇일까요? 기사도 정신은 죽었습니다. 착한 남자는 꼴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게임에 참여조차 하지 못합니다. 이 게임의 판은 기울어져 있지만 규칙은 명확합니다. 그녀의 욕망은 당신의 헌신이 아니라 당신의 기피에 의해 점화됩니다. 만약 여기에 세 번째 층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한 여성을 당신에게 중독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심리적 방아쇠,
그녀의 정신 깊숙한 곳에 묻혀 있어 그녀 자신조차 그 존재를 모르는 흰말입니다. 모든